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한 하늘에 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울진과 울릉도에는 밤부터 비가 시작돼 내리면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절기 대안을 앞두고 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6도에서 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울진과 울릉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이면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돼서 이어지겠고요. 오늘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로 닷새째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대기가 무척 메마른 상태인데요. 건강관리와 더불어 불씨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이 9도, 포항과 경주가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 절기상 대안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가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간부들을 무더기로 징계하면서 특정 노조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중징계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진원지는 포스코 인사위원회 회의록인데요. 이걸 보면 특정 노조 탄압을 암시하는 인사위원들의 발언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른바 노조 파괴 문건 사건으로 최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노조 파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포스코가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부 12명을 징계하기 위해 개최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인사위원들은 징계 대상자의 노조 활동을 문제 삼아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드러내는 발언을 쏟아냅니다. 얘는 보통 애가 아니라니까. 이제 차기 운동권 주자인데. 도서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이게 정책부장이니까 여기는 난이도가 있을 겁니다. 소속 부서에서도 좀 괴로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직함 자체가 쟁의부장입니다. 특정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 징계를 암시하거나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켜야 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욕 한 번 한 거 가지고 직원들을 다 벌 준다고. 그러면 나중에 시비거리 또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타깃은 김땡땡이하고 김땡땡이에요. 인사위원회에 개최했다는 사실 자체가 전시 효과가 있는 거니까 불러서 이렇게 우악 주고 겁 주고 우악 질러야 뭐 돌아서서 불편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야. 급기야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부당하지만 중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추정되는 발언까지 나옵니다. 괴롭힘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워. 사실 이게 진짜 민노만 아니고 일반적이면야 뭐 전부 다 경고죠. 문제의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회사의 직책 보임자들이 노조 탈퇴를 권유한다며 노조 간부 12명이 당사자들의 집 앞에서 1인 시위와 항의성 문자를 하자 회사가 이에 맞대응하면서 열렸고 결국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라며 구제 신청을 냈고 포스코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뜻밖에도 여기에 문제의 발언들이 그대로 포함된 겁니다. 노조 측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줄 수 없다는 노조법을 포스코가 정면으로 위배했으며 포스코의 조직적인 노조 파괴 행위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며 사법기관에 고소할 방침입니다. 이번 인사위원회 녹취록을 볼 때요. 그 민노조합원에 대한 성향 파악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졌고 조직적으로 노조 파괴하기 위한 그런 공작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민주노총을 언급한 것은 징계 대상자들이 집단적으로 시위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특정 노조에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지방노동위원회에 가감없이 제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IMF 구제 금융 당시 전 국민이 금모으기를 하며 나라 살리기에 앞장섰는데요. 113년 전 국채 보상 때도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경주에서는 성인의 4분의 1이나 참여할 정도로 활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유명한 경주 최부자는 1907년 국채 보상 운동에도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집 창고에서 나온 고문서들입니다. 담배를 끊어 나라빚을 갚자는 단연회사 설립 취지서와 임원 명단, 동참을 촉구하는 광고문 등 경주 지역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 면에서나 자료의 그 내용 면에서 아주 충실하고 특히 그 경주 지역의 국채 보상 운동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아주 그 귀중한 자료라고. 광고문을 낸 뒤 4개월 만에 동참한 사람은 5,100여 명. 당시 전체 지역 성인의 25%나 됐는데 배경에는 유림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통적인 유림 세력이 경주 지역 전반을 잘 조직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시켰다는 점에 있습니다. 누구는 집을 팔고 누구는 소를 팔고 어느 지역 누가 얼마나 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98년 금모기 때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 책을 보면 소사라든지 장애우, 그다음에 첩, 이름 없는 사람들까지 그 당시로는 소외받던 사람들까지 다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주 최부자 측은 지난 2018년 7월 발견한 고문서를 해석해 정리한 뒤 책으로 출간하고 고문서 30넉 점을 이달 말까지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술 대회를 열고 국채 보상 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영덕군은 올해 관광객 2천만 명 유치와 신재생 에너지 미래산업 육성 등 6대 군정 목표를 정했습니다. 10대 사업으로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지정과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재생, 강구 연안항 개발과 강구대교 건설을 추진합니다. 또 동서횡단 철도 구축 건의와 축산 블루시티 조성,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구와 경북에서 총선용 위성 정당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시 도당 창당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로지 선거만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데 기존 당원까지 투입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총선 비례 선거만을 위한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당 등록을 위해 전국에서 5개 이상 시도당을 창당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오는 21일과 22일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창당 대회를 차례로 엽니다. 법적으로 한국당과 전혀 별개의 정당이지만 창당 발기인 대회부터 한국당 시도당에서 비공개로 여는 등 한국당에서 모든 과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당을 표방하는 비례정당이니까 저희가 이제 실무적인 거는 합니다만 창당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관여는 못하죠. 창당하고 당원이 되려면 이를 탈당하고 나가야 되니까. 위성정당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 선거에만 나서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한국당과 합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법 취지에 역행하고 이름뿐인 당원 양상과 정치 혐오만 부추길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비례투표는 결국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결코 지지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의당 역시 공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스스로 정치적 금치산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보수정당 통합 논의 가운데 제1야당의 위성정당 등장으로 선거 제도를 무력화하며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꼼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행정기관 민원 서비스를 평가한 결과 영덕군과 울릉군이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경상북도 교육청은 넷째 등급인 라등급을, 경상북도와 경주시, 울진군은 셋째 등급인 다등급을 받았고 포항시는 둘째 등급인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민원 행정 전략과 체계, 개별 민원 처리 실태 및 만족도 등 5개 항목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경북 대구 통합 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 사전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군위와 의성 두 지역 투표소에는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이전지 선정 사전 투표가 진행 중인 군위읍 투표소.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의성읍 투표소도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주민으로 북적이기는 마찬가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 군위와 의성 투표소는 지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이른 아침부터 장사진이었습니다. 사전 투표가 전체 투표율 상승을 견인하는 만큼 두 지자체 모두 촉각을 세우는 상황. 투표 첫날인 어제 군위는 30.8%, 의성은 47.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이틀간의 최종 사전 투표율과 비교하면 군위는 12% 낮고 의성은 10%가량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앞서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유치에 찬성하는 두 지역 주민 간에 고소 고발이 잇따르는 등 신경전도 벌어졌지만 지역 주민들은 대승적인 차원의 화합과 승복을 기대했습니다. 결정이 나면 결정에 따라야 그게 순서가 맞는데 승복은 승복대로 그게 원칙대로 해야 될 거예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서로 이제 뭐 어디가 되든 뭐 승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오늘까지 사전 투표를 하지 않은 주민은 본 투표인 오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군위 군민은 투표용지 2장을 받아 각각 우보면과 소보면에 대한 찬반을, 의성 군민은 비안면에 대한 찬반 기표를 하면 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포항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가 준공돼 소상공인들의 물류비 절감과 골목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는 연면적 1,300여 제곱미터로 물류 창고와 사무 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포항시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올해는 대구 경북 방문의 해입니다. 경상북도는 대구와 공동으로 4천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는데요.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도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경북은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입니다. 세계유산을 비롯해 지정문화재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3대 문화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광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객은 전국 5위, 외국인 관광객은 8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를 대구 경북 방문의 해로 선언한 경상북도가 관광 1번지 도약에 나섰습니다. 대구 경북 관광! 여행자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 자원과 축제를 연계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글로벌 홍보 마케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국내 관광객 4천만 명,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입니다. 유치 목표제를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관광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실제 성과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빅데이터, AI 기반의 새로운 관광객 통계를 완성을 하고 그 완성에 따라서 시군 또 대구 경북의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관광산업을 통해 문화관광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입니다. 경상북도는 관광산업의 보고입니다. 관광산업이 일자리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고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서비스업입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큰 관광 인프라와 수용 태세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 달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예로 무슬림 관광객은 중국에 이어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시장으로 꼽히지만 지역의 할랄 식당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올해 대구 경북 방문회를 계기로 관광 1번지 도약에 나선 경상북도가 기대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는 오천읍 문덕리 포항철강 4단지 내 동국 SNC 3거리에서 신문덕 코하루와 문덕 3교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왕복 6차로의 본선도로 1.13km가 신설됐고 냉천 강변도로 0.5km 구간도 확장돼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철강공단의 물류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수산물에 대한 품질 인증 제도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금까지 단 6곳만 인증을 받았는데 믿고 살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수산물 전문 업체. 바닷바람에 잘 말린 한치를 손질하고 방건 오징어를 진공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과메기와 장어 등 구룡포 대표 수산물들이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특히 이 업체는 포항시 품질 인증을 받은 이후 주문이 크게 늘었습니다. 포항시 품질 인증을 받고서 위생 품질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팡 CJ 대형마트 등에 꾸준히 매출이 늘고 있고 포항시 품질 인증 제품을 믿고 찾는 소비자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수산물 품질 인증 제도를 만들어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단 6곳. 해썹의 필수 인증과 더불어 생산자 실명제 그리고 포장 등 엄격한 기준들을 통과해야만 이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구룡포 과메기 2톤 등 포항의 수산물과 수산 가공식품을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포항시는 인증업체가 난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며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정기적인 어떤 점검과 위생 검사를 해서 품질이 계속 어떤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외국 어떤 수출길도 계속 확장을 해서 시장성이 확장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를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대형 유통업체들도 포항시 인증업체를 중심으로 물량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경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경주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 법률 등의 상담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취업 지원 등 통합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영남대 의료원 해고 노동자 박문진 씨의 고공농성이 어제로 200일을 맞았습니다. 의료원이 노조 파괴로 악명을 떨쳤던 창조 컨설팅과 손잡은 전력이 있는 만큼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노조 파괴 전문 노무법인 창조 컨설팅의 내부 문건입니다. 컨설팅 결과 영남대 의료원의 조합원 수를 1,200명에서 5% 수준인 60명으로 줄였고 매출과 이익이 늘었다고 자랑합니다. 영남대 의료원이 지난 2006년 창조 컨설팅과 자문 계약을 맺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의료원 측은 창조 컨설팅이 노조 파괴 전문 컨설팅으로 알려지기 전 단순 자문만 받았다고 하지만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노조 파괴와 해고자 문제가 의료원이 기획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기획의 정도는 차고도 넘칩니다. 심정도의 창조 컨설팅이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다른 기업에서 자행했던 시나리오가 2006년 영남대 의료원에서 그대로 행해졌고 그렇게 영남대 의료원 노동조합을 정상화시키고 해고자를 현장으로 복직시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200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영남대 의료원 해고자 박문진 씨 역시 당시에 해고됐습니다. 의료원 측은 박문진 씨를 비롯한 해고자 3명은 이미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로 해고가 확정돼 원직 복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청의 중재로 시작된 사적 조정에서 특별 채용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거부했습니다. 노사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의료원의 실질적인 주인인 영남대 재단이 해결을 위해 사적 조정안을 받아들이도록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남학원의 최종적인 책임을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재단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어려운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 재단에서 좀 최종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보여라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고공농성 200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14년 동안 지속됐던 영남대 의료원의 해묵은 노사 갈등을 풀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절기 대안을 앞두고 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6도에서 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울진과 울릉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이면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돼서 이어지겠고요. 오늘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로 닷새째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대기가 무척 메마른 상태인데요. 건강관리와 더불어 불씨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이 9도, 포항과 경주가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 절기상 대안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